자, 첫 번째 문단.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 꼭 지가 말해주더라. 그치? 그래서 여러분은 물어보는 문장에서는 대부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디가 제목이야? 제목은 어디죠?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하는 어떻게는 방법이잖아.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자, 새로운 바이러스는 기존에 발현했던 바이러스 유전자와 흡사하다.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검체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를 기존 바이러스들과 세밀하게 비교하여 제외해 나가는 소거법이 활용된다. 자, 소거법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이 문단에서. 자, 소거법을 설명해주는 수식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검체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를, 검체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가 있고 기존의 바이러스들이 있고 이걸 세밀하게 비교하여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기존의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종류를 제외해 나가는 소거법. 이 출현 초기에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소거법은 신종 바이러스 의심 환자의 검체로부터 채취한 유전자를 기존 바이러스 유전자와 일일이 대조, 세밀하게 비교, 똑같은 뜻이죠? 일일이 대조해야 하므로 최종 확인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럼 안 좋은 거잖아요? 아, 이거 문제 해결 구조네?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낼 수 있어. 그치? 문제 해결 구조야. 이건 누가 모르겠어.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PCR 검사이다. 그럼 얘가 해결 방안이군. 얘가 솔루션이야.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지막 문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이 있어. 그게 뭐게? 이 마지막 문장에서 그걸 놓치면 그 다음 문단까지 잘 내용이 연결이 안 돼. 뭘 하고 있는 건지를 몰라. 그건 다 빠른 진단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건 당연한 거야. 그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니까 이걸 사용하면 빠른 진단이 가능하다. 이거는 누구나 다 찾아낼 수 있어. 신종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가 공개되면이 PCR인 거죠. 이렇게 되면 빠른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이 PCR 검사라고 하는 것은 신종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공개하는 거야. 이거를 알아내야 그 다음 문단에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얘가 문제고 얘가 해결 방안이고 이렇게 되면 빠른 진단이 가능해지는데 왜 그래? 신종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가 공개되면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와 비교하는 게 뭐예요? 소거법을 하지 않고도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빨라진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걸 읽게 될 거야. 신종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공개하는 걸 읽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놓치면 그 다음 문단에서 우리가 뭘 읽고 있는지 정확하게 떠올리기가 어려워. 문장을 좀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PCR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의 약어, DNA의 원하는 부분을 복제 및 증폭시키는 분자 생물학적 기술. PCR은 특정 표적 유전 물질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PCR은 이런 기술. PCR은 특정 표적 유전 물질을 증폭시키는 거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이걸 또 했단 말이야. 미량의 DNA 용액에서 특정 DNA 단편만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 또 얘기를 했어. 뭘 또 얘기했냐면 여기서 DNA의 원하는 부분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눈치를 못 채요. 근데 원하는 부분을 복제 및 증폭시키는까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똑같은 말을 또 했단 말이야. 특정, 표적, 그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그거 아니야? 그치? 그러고 나서 또 얘기했거든. 특정 DNA 단편만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뭘 강조하고 있어? 이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뭘 이렇게 뽑아서 원하는 부분만
특정, 이게 선택적,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너네가 모를까 봐 지금 여러 번 계속 말해준 거야. 자, PCR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은 하고 이제 재료가 나올 텐데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요소, DNTP 등이다 라고 열거했잖아요. 기술 지문에서 뭔가를 이루는 요소들을 열거할 때 우리 그거 언제 배웠냐면요. 영상 이렇게 삐뚤어졌을 때 이렇게 하는 지문이 있었어요. 작년 6월 모의고사 기술 지문. OIS, DIS 할 때 카메라에 이걸 뭔가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 여러 개가 막 열거되면 기술 지문에서 뭔가가 열거되면 걔네가 뭐가 있어? 기능이요. 그러면 그 기능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거라 그 열거되는 것들의 기능을 꼭 짚고 넘어가자. 그게 인과관계를 형성할 거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얘도 동일하게 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열거하고 주형 DNA는 검체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 DNA로서 증폭시키고자 하는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며 자, 얘가 DNA에 원하는 부분이에요. 얘가 특정, 표적, 선택된 애가 주형 DNA야. 여기 나오잖아. 검체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 DNA, 증폭시키고자 하는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니까 얘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얘가 선택된 거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는 PCR 과정에서 DNA 복제의 출발점이 되는 짧은 유전자. 그 다음에 DNTP는 당, 인산, 염기로 이루어진 물질로 이것들이 DNTP인데요. PCR 과정에서 풀린 단일 가닥의 DNA에 결합하여 다시 이중 나선형의 DNA를 형성하게 된다. 자, 여러분은 1학년 때 생물을 다 배워가지고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알고 있죠? DNA가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서 이중 나선 형태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가운데 막 연결되어 있고 그럼 이 DNTP는 풀린 단일 가닥의 DNA가 풀려서 단일 가닥의 DNA에 얘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다시 DNTP가 결합해서 이중 나선형의 DNA를 형성하는 거죠. 이때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촉매작용을 하는 것이 DNA 중합 효소이다 하고 자 이제 뭐 나와요? 그 다음 문단에 다 읽었으니까 알잖아? PCR 과정이 나옵니다. PCR 과정 몇 단계요? 변성결합 신장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DNA는 2개의 단일 가닥이 수소결합으로 1개의 이중나선 구조. 그런데 수소결합은 열에 약해. 95도 정도 되면 수소결합이 끊어져서 하나의 DNA는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된다. 이렇게 단일 가닥으로 분리된다. 변성 단계에서는 1단계네요. 검체에서 채취한 주형 DNA의 이중 나선 구조가 풀려서 자 어떻게 하면 풀려요? 방금 얘기했잖아. 열을 가해. 몇 도? 95도 이상을 가하면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 결합 단계에서는 섭씨 55, 60도 정도에서 프라이머가 뭐더라? 까먹었어. 그럼 어떡해? 아까 위에 표시를 했잖아요. 아, 짧은 거. 프라이머가 단일 가닥 DNA의 특정 부분에 각각 결합하게 된다. 프라이머는 통상 20에서 30개의 염기로 디자인하여 만드는데 특정 바이러스의 DNA에 있는 특정 부분에 결합한다. 자, 그럼 봐봐. 자, 여기 DNA가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고 변성 단계에서 뭐 했죠? 열을 팍 가했더니 어떻게 됐어? 수소결합이 풀린 사진이죠? 자, 그 다음에 결합 단계에서 뭐가 결합해? 프라이머. 그럼 얘가 뭐인 거야? 여기 짧은 DNA가 프라이머. 얘네가 프라이머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신장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섭씨 72도. 계속 단계마다 뭘 주고 있죠? 온도를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외우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온도니까 2단계 맞아? 약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온도가 있다는 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섭씨 72도 정도의 온도에서 이루어지며 결합 단계에서 자, 여기 프라이머가 붙은 다음 위치. 프라이머가 붙은 다음 위치. 자, 프라이머가 붙은 다음 위치부터 DNTP가 단일 가닥 DNA 염기에 결합하여. 그럼 여기가 뭐인 거죠? 이 프라이머가 붙은 다음 위치에 붙은 얘가 뭐인 거야? DNTP. 여기 프라이머가 붙은, 여기가 프라이머니까 프라이머가 붙은 다음 위치부터 DNTP가 결합해서 촉매작용을 한다. 이렇게 변성결합 신장으로 PCR의 1회 사이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니까 1회 사이클이 이루어지며 PCR은 이론적으로 1회가 돌면 어떻게 돼요? 2배. 자, PCR을 해보면 증폭산물의 양이 지수함수적으로는 2의 n승 맞나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나 증폭산물이 어느 한계를 넘으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는 것을 플라토 효과라고 하는데, 이는 플라토 효과는 계속적인 사이클에 의한 프라이머와 DNA 중합 과정, 효소의 열적 변성 등 여러 요인의 영향. 그러나 플라토 효과가 일어나기 전에 PCR 과정 1, 2, 3 과정을 통해 쉽게 DNA를 증폭할 수 있다. PCR 과정 후에는, 그럼 이거 뭐 한 후죠? 변성, 결합, 신장을 한 후에는 PCR 증폭 과정에서 생긴 필요 없는 침전물 등을 제거한다. 언제요? 1번, 2번, 3번 과정을 하고 나서. 그럼 이걸 우리 4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번, 2번, 3번 하고 나서 그 후에는 제거한다 하니까 이거 4번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그쵸? 그 다음에 이후니까 뭐가 있다는 거야? 5번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후 DNA는 음전하를 띠므로 전기장을 이용하여 DNA를 분리해낸다. 언제? 4번을 한 이후. 그럼 이거 5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5번이라고 할 수 있어. 이와 같은 과정을 4번, 5번 과정을 PCR 후처리 공정이라고 한다. 그럼 PCR 과정이 있고 후처리 공정이 있고 여기 4번, 5번까지 찾아냈어요, 여러분? 읽을 때? 왜 읽어오라고 했는지 좀 알겠지? 우리가 글을 분명히 읽고 문제도 다 풀었잖아요. 근데 덜 읽은 부분이 있다는 걸 너네가 느껴야 아, 내가 진짜 덜 읽고 있는 애를 알지. 너네가 안 읽고 그냥 수업을 듣잖아? 그럼 이거 그냥 너무나 당연히 보이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주에도 안 읽어오면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6번 과정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분리된 DNA를 형광물질과 결합시킨 후 여기에 자외선을 쏘여서 형광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6번 의심한 자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PCR 과정은 1, 2, 3이 있고 후처리 공정이 있고 형광물질도 쏘여야 돼. 1, 2, 3, 4, 5, 6 과정이 있었어. 이러한 PCR 과정 1, 2, 3, 후처리 공정 4, 5, 형광 강도 측정 6 등. 좀 이제 다르게 보이나요, 여러분, 글이? 자, 진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요 정도? 하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확산이 급하니까 PCR 정도로 안 되고 더욱더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PCR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문제에서 뭘 만날 수 있겠어? PCR과 실시간 PCR을 비교 대조하는 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실시간 PCR은 후처리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그럼 몇 번이 없다는 거야? 후처리 공정은 4번, 5번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아직 몰라. 6번은 어떤지 몰라. 1번, 2번, 3번 어떤지 몰라. 자, 이 2시간 이내에 빠른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더불어 또 있어. 검체로부터 채취한 샘플한 바이러스의 주형 DNA 양을 알 수 있다. 주형 DNA 양을 알 수 있다. 주형 DNA 뭐더라? 처음에 우리가 증폭시키려고
원하는 부위 선택했잖아. 특정 부위를 선택했잖아. 그게 주형 DNA 아니야? 이 주형 DNA의 양을 알 수 있다. 자,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 중에 형광물질의 자외선을 조사하여 이거 몇 번이야? 몇 번 단계죠? 6번 단계는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죠. 6번은 한다. 그래서 DNA가 얼마나 증폭됐는지를 알 수 있대.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검출 개 이상의 DNA가 복제되었을 때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형광이 측정되므로 형광을 관찰하여 감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6번은 한다. 그 다음 문단. 여러 농도로 희석하여 만든 각각의 표준 샘플에 대해 그러면 샘플 같은 걸 머릿속에 그리고 실시간 PCR을 실시하면 표준 샘플의 초기 주형 DNA 농도 초기 주형 DNA 뭔지 계속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증폭 사이클 횟수. 사이클 횟수는 뭘 말하는 거지? 변성, 결합, 신장, 그걸 PCR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자, 더 작은 증폭 사이클 횟수에서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에 빠르게 도달하게 된다. 여러분 이 문장을 진짜 이해하셨어요? 초기 주형 DNA가 이만해. 근데 이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가 있겠지. 예를 들면 뭐 100 정도에 도달해야 이 기계가 삑 바이러스가 있습니다를 인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 얘가 이만해. 그럼 1회 사이클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해지고. 그 다음 2회 사이클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해지고. 그 다음에 3회 사이클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100에 도달했을 때 삑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처음부터 이만했다 쳐봐. 그럼 얘는 1회 사이클만 돌아도 삑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초기 주형 DNA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증폭 사이클 횟수 몇 바퀴만 돌아도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에 빠르게 도달하게 된다. 이해하셨어요? 이 문장을 이해 못하면 그 뒤에가 너무 어려워. 자, 형광 현상을 이용해서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 이거에 도달하는 사이클 횟수를 역치 사이클은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몇 회가 나오겠죠? 몇 바퀴 돌았다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자, 이때 표준 샘플의 농도의 로그를 취한 값과 역치 사이클은 일정한 관계. 따라서 검체로부터 채취한 샘플의 증폭 과정에서 역치 사이클을 구하면 검체의 초기 주형 DNA 농도를 알 수 있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뭐 100 정도가 기계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라고 치면 이 정도라고 치면 뭐 역치 사이클이 뭐 예를 들어서 뭐 6회였어. 6회 만에 100을 넘겼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거꾸로 계산할 수 있겠죠? 100 전 단계에서 5회에서 얘 몇이었겠어? 50. 그쵸? 4회에서는 25. 3회에서는 빨리 계산해줘 봐. 12.5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처음에 얘가 얼마였다를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알겠어 이거? 그리고 PCR 이렇게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자, 우리가 2번, 3번 요 지문은 좀 보고 갈게요. 여기 그래프에 요거 보셨어요? 이거 무슨 뜻이야? 여기가 시작이 아니야의 뜻이지. 여기가 시작이 아니니까 무조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보면 안 돼. 여기가 시작이 아니야. 그럼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를 알아내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봤더니 가로축의 시간, 세로축의 온도. 이제 알 수 있겠다. 그치? 온도를 보면 A가 뭐예요? A가 결합, B가 신장, C가 변성. 이렇게 해서 우리 해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처음 주형 DNA가 K개였는데 PCR 과정 중에 여기 C단계 반응이 시작되기 전에 변성 단계에서 얘가 이렇게 갈라지잖아. 열을 가해서 수소결합이 끊어지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64K였으니까 얘 몇 회 돈 거야?
벌써 계산이 나왔어요? 다 풀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전에? 이전에 32, 그 전에 16, 그 전에 8 이렇게 해가지고 6회 찾아내셨죠? 이해됐어 얘들아? 나 진짜 너무 수학을 못해서 큰일이야. 계산이 안 돼, 계산이.